전 지금 눈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앞트임, 뒤트임 특집입니다. 그동안 눈 성형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오늘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엔 새로운 게 있네요. 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제가 유정 씨 질문을 들으면서 맞으면 O 판넬을, 그리고 틀리면 이 X 판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원장님은 보통 이 쌍꺼풀 수술을 하실 때 앞트임을 권해주시는 편인가요? 예스! 일단은 쌍꺼풀 수술할 때 앞트임을 무조건 권해드리는 건 아니시고요. 앞트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쌍꺼풀을 수술하실 때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라 함은 몽고주름이라 해서 이제 눈 앞부분이 좀 덮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도 쌍꺼풀 라인이 앞이 좀 가려서 좀 답답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간 사이가 좀 멀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앞트임을 하시게 되면 비율도 좀 맞고 눈이 좀 시원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앞트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앞트임을 하면 눈이 몰린다든지 아니면 눈 안에 이 빨간 살이 보인다든지 하는 되게 다양한 낭설들이 많은데 카더라 소식이라고 하죠. 원장님, 이 같은 카더라 소식은 팩트인가요? 아닙니다. 앞트임이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앞트임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이 아까 말씀하신 미간 사이 거리, 그리고 어떤 눈 안쪽 빨간 살이 이제 어떤 노출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생하진 않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그렇게 되실 수도 있기는 하십니다. 앞트임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쌍꺼풀 수술보다 100배로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요, 이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잘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너무 이제 티가 나는 부위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앞트임으로 눈 앞머리 주름 제거도 가능한가요? 예스. 주름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피부가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은 이제 앞트임 수술을 하는 것이 일부 피부를 좀 절제를 하면서 수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트임도 그럼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예스! 재수술도 가능은 한데요. 앞트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트기 위한 재수술은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는 있고요. 근데 앞트임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이제 복원하는 수술도 있긴 하신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절개 부위도 좀 커지고 그래서 흉터가 더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트임 이제 수술을 하실 때 처음에 너무 과하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 평균적인 눈 앞머리 간격이 36mm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재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원장님은 황금 비율이신데요? 저희 원장님은 딱 36mm 황금 비율이신데 만약에 이 36mm보다 가까운 환자가 왔다면 비추천하시나요? 아니면은 가깝지만 앞트임을 추천해주는 예외의 경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사람마다 이제 얼굴 크기도 좀 다르시고 눈 길이도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36mm라는 그런 기준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눈 길이만큼 눈 사이 거리가 유지될 때 좀 비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길이를 좀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미간 사이에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눈 앞쪽이 너무 이제 덮여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어떤 수술적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트임을 하실 때 너무 미간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게 약간 사선으로 좀 수술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수술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니, 앞트임은 제가 원장님 이름만으로도 알겠거든요. 근데 요 뒤트임, 밑트임은 잘 모르겠어요. 눈 뒤에는 당연히 이렇게 트여 있지 않나요? 뒤트임, 밑트임은 이제 앞트임과 좀 다른데요. 이제 앞트임은 눈을 덮고 있는 이제 피부가 일부 좀 절제되면서 눈이 좀 커지는 반면에 밑트임, 뒤트임은 이제 눈의 형태가 좀 변해서 눈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트임은 좀 더 아래쪽으로 눈이 좀 커지는 거, 뒤트임은 이제 바깥쪽으로 좀 길어지면서 눈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뒤트임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3배간, 4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팩트 체크 해주시죠. 아닙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너무 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대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건 뭐 흔하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300안, 400안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눈동자를 기준으로 이제 하얀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좌우 두 곳은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래쪽으로 너무 보이게 되면 이제 세 곳이 보이니까 이제 300안이라고 이제 하고 400안은 이제 좌우 위아래가 다 너무 노출이 심하게 되는 경우는 400안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뒤트임, 밑트임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금방 원상복구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팩트 체크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금방 원상 복구되고 그런 건 아니시고요.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들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수술법들이 많이 좀 다양하게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쌍꺼풀 수술처럼 뒤트임, 밑트임도 실패를 규정할 수 있는 모양이 따로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300안도 그렇고요. 또 뒤트임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눈 모양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원장님. 원장님이 눈, 코 성형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눈 성형, 코 성형을 둘 다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눈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코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정해진 순서는 없고요. 둘 다 계획하고 계신다면 뭐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눈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셔서 눈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도 들어야 될 얘기도 너무 많고 궁금한 얘기도 많은데 벌써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